한지은은 51세였다. 남편 김민수와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갔다. 뒤돌아보면 한때 그들 사이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대전의 오래된 아파트 안에는 습관과 고요함, 그리고 저녁 식사 때 가끔 오가는 몇 마디 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두 아들, 지훈과 동혁은 각각 부산과 서울에 흩어져 살며 각자의 삶에 바빴다. 부부 둘만 남은 집은 때때로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듯 외롭기만 했다. 6개월 전, 그들은 도심 근처 유성구 복명동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고 밝은 집이었지만 너무 넓은 공간에 너무 적은 소리가 채워져 있었다. 남편 민수는 여전히 일에 파묻혀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돌아왔다. 가끔은 그의 모습이 마치 소파와 리모컨의 일부가 된 듯 느껴졌다. 말없이 그저 있어야만 하는 존재처럼 점점 아내인 지은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눈빛도 사라져갔다. 여름에도 지은이 사랑하는 연베이지색 보트넥 원피스를 입고 가는 허리띠를 매도 민수는 그저 무심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 없었다. 봄이 되자 지은은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이라도 흔들어야 했다. 아파트 근처 유성구 복명동에 새로 문을 연 헬스장이 있었다. 커다란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문과 거울로 가득한 깨끗한 공간이었다. 처음 월요일 아침, 지은은 단순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헬스장에 갔다. 이미 젊은 여자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처럼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꽤 많았다. 그들은 모두 단정하고 강인하며 여전히 살아있음을 갈망하는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지은은 점점 헬스장에 익숙해졌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요가를 조금 한 뒤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기구 옆에 한 남자가 앉았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혹시 2403호에 사시죠? 네. 전 2504호 김희현입니다. 맞은편에 살아요. 이웃이네요. 지은은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현은 56세였지만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검은 티셔츠에 연한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빛났다. 강인한 손과 소박한 미소가 인간미를 풍겼다. 마치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는 남자 같았다. 그날부터 헬스장에서 두 사람은 점점 자주 마주쳤다. 때로는 탈의실 앞에서, 때로는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현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다른 지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지은은 자세한 내막을 묻지 않았다. 3주가 지나자 그는 말했다. 운동 끝나고 기분 좋으면 근처 카페에 가볼래요? 거기 라떼가 끝내줘요. 지은은 이상하게도 곧바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다. 목요일,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이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연한 민트색 원피스에 허리띠를 메고 낮은 굽 구두를 신었다. 마치 데이트 같았지만 고백은 없었다. 저는 10년째 남자와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모든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2시간 가까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이현은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한지은 씨, 당신은 정말 진짜네요. 요즘 드문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다시 자신을 여성으로 바라봐주는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차를 마시자고 했다. 지은은 흔쾌히 수락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그들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지만 그 관계는 마치 작은 금이 간 도자기 같았다.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조심스러운 상태였다. 어느 날 이현이 물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시선이 없는 거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저를 보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비록 말하지 않아도. 그날 밤, 지은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빼고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그녀는 늙거나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 깨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한 여성이었다. 그 봄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오트밀을 끓이고 셔츠를 다림질하는 일상은 여전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래 묵혀둔 향수를 다시 뿌리고 유성의 한 카페에서 산 호박색 귀걸이를 다시 착용했다. 이현은 말없이 그저 존재했지만 그의 시선과 목소리, 매력은 마치 실크처럼 그녀의 외로움을 감싸 안았다. 어느 6월 초, 그는 말했다. 한지은 씨, 날씨 좋으면 저녁에 갑천 산책할까요? 여름의 대전은 정말 아름다워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좋아요라고 답했다. 그녀는 연회색 린넨 셔츠에 가느다란 허리띠를 메고 편한 스니커즈를 신었다.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넣고 입술에 은은한 광택을 더했다. 그들은 갑천을 따라 걸으며 무심히 웃고 분수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마치 지은이 다시 25살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현은 젊은 시절과 실패한 프로젝트, 50대 이후 조용해진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끔 우리는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다른 삶을 원하나요? 그는 진지하게 지은을 바라보았다. 내 곁에 누군가가 있길 원해요. 느끼는 사람, 살아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그들은 강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이현은 조심스레 지은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까요? 묻는 듯한 손길이었다. 지은은 손을 뺏지 않았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요. 단순한 접촉조차. 그는 입맞춤 대신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날 밤은 완전히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깨어났다. 자신이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생각했다. 남편은 오늘은 일찍 못 들어간다. 파트너들과 회의가 있다.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고 둘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현은 문자를 보냈다. 어제 밤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괜찮다면 또 뵙고 싶어요. 지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토요일 아침 헬스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이현은 미소만 지었다. 운동 후 탈의실에서 베이지색 후드를 걸치고 복도를 나섰더니 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시원한 거 한잔 할래요?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할 줄 알았는데. 지은이 속삭였다. 그는 몸을 조금 숙였다. 난 그런 척 못해요. 원하면 사라질게요. 아니, 사라지지 마세요.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에 옷자락이 살랑였고 그는 은근히 지은의 쇄골과 손목, 머리칼을 훔쳐보았다. 지은은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머리핀을 고치고 목을 만졌다. 위험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말했다. 만약 내가 자유롭다면 슬로베치라는 작은 도시로 여행 가고 싶어. 아름다운 곳이야. 그곳에서 도토리빵도 먹고 강가에 앉아 있자.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데이지 무늬 원피스에 큰 귀걸이를 할 거예요. 그가 손을 뻗어 귀걸이 끝을 살짝 건드렸다. 잘 어울릴 거야?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순간을 살고 있었다. 7월은 무척 더웠다. 밤에도 답답해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아파트 안은 여전히 수족관처럼 고요했다. 민수는 늘 늦게 들어와 피곤에 찌들린 얼굴로 말없이 지냈다. 그는 마치 가구 일부가 된 듯했다. 싸우지 않아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현과
한지은은 새로 빌린 단독주택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창문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녀는 손에 쥔 노트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다. 그녀는 깨어났다. 그리고 더 이상 남의 삶을 잠들지 않았다. 그 문장에 담긴 무게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의 시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남겨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날 아침,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은은한 펄이 박힌 작은 귀걸이를 한지은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천천히 풀었다.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칼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이 달린 연회색 플랫슈즈가 빛났다. 손목에는 은빛 체인 팔찌가 살짝 반짝였다. 그녀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은근한 여성미가 흘렀다. 누가 내 이런 모습을 봐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젠 누군가가 봐줄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대전 시내 한 카페에서 이현과 만났다. 그는 늘 그렇듯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짙은 회색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고 강렬했다. 오랜만이다, 지은 씨. 그가 웃으며 말했다. 네, 이젠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은도 미소를 지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는 듯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현이 물었다. 사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혼자만의 시간도. 그렇구나.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그가 농담처럼 말했다. 너무 빨리 변하면 나처럼 헛갈릴 수도 있어.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끔은 저도 헷갈려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현은 최근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지은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말했다. 어느 순간 지은은 그의 손목에 살짝 시선을 주었다. 거친 듯 보이면서도 따뜻한 피부, 그리고 묵직한 시계가 그를 더욱 신뢰있게 만들었다. 이현 씨, 당신은 왜 아직도 혼자인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나는 나만의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은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긴 머리에 붉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현을 향해 다가왔다. 이현 씨, 여기서 보내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이현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지은 씨, 잠시 실례할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은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낯선 여자는 누구일까? 이현의 얼굴에 드리운 미묘한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궁금해졌다. 돌아온 이현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는 옛 동료예요. 일이 좀 복잡해져서.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까?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달빛은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손에 쥔 노트를 꼭 쥐었다. 끝은 아직 멀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한지은은 이현과의 만남 이후로 마음속 깊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 낯선 여자가 남긴 그림자는 그녀의 하루하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대전 중구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어깨를 살짝 스치는 그 바람은 마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손에는 노트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긴 검은 머리가 햇빛에 반짝였고 연회색 코트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무심한 듯 입술에 바른 연한 핑크빛 립글로스가 그녀를 더욱 여성스럽게 만들었다. 이젠 정말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해.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이현이 일하는 디자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의 5층에 있었다. 벽은 흰색 페인트로 깔끔하게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 식물이 놓여 있어 생기가 느껴졌다. 지은 씨, 어서 오세요. 이현이 환한 미소로 맞았다. 지은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현은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디자인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목표로 해요. 마치 우리 삶처럼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도 몰라요. 이현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 칭찬하면 나도 어색해진다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때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가늘고 긴 몸매에 세련된 검은 재킷을 입은 그녀는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이현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다시 그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서였다. 은서는 이현과 함께 일하는 과거 동료로 최근까지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은서 씨, 뭐가 그렇게 급한가요? 이현이 물었다. 사실 곧 우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당신과 지은 씨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이현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죠? 은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순간 지은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을 감싸고 있던 유리 상자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노트를 펼쳐 펜을 들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그녀는 창밖에 흐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확실함과 마주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현이었다. 오늘 은서와의 대화는 어땠나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이현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문득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은빛 팔찌가 반짝이며 작은 빛을 발했다. 그 빛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지만 그 다짐 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은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고 지은의 심장은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지은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서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문제. 그 말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은은한 향수 한 방울을 뿌렸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려 풀어내렸고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다. 손목에는 여전히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이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현 씨,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대전 둔산동의 한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찻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곳으로 나무 냄새와 은은한 차 향이 가득했다. 은서 씨가 말한 문제가 도대체 뭔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은서는 우리 회사가 맡은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럼 그 문제가 내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은서가 경고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지은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는 은서에게서였다. 오늘 밤 9시에 복명동 카페 달빛에서 만나자. 지은은 이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아요. 함께 가실래요?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혼자선 위험할지도 몰라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복명동의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 이 달빛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아기자기한 조명 아래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은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듯 보였고 손엔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이걸 봐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펼쳐보았다. 이게 다 뭐죠? 지은이 물었다. 회사의 비밀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회사는 큰 손실을 입고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이현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누군가의 음모가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은은 머리가 아파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죠?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은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싸워야 할 순간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예기치 못한 길로 인도한다. 하지만 두려움에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비밀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지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대전 둔산동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한지은은 조용한 거리의 카페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뛰어들 결심을 했다. 연한 살구빛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림 팬츠, 그리고 발목을 살짝 드러내는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세련되면서도 단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손목에는 언제나 그녀를 감싸던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그녀의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살짝 물들였다. 오늘은 끝을 봐야 해. 그녀는 다짐하며 카페 문을 열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이현이 이미 도착해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었고 검은 재킷 차림의 차분한 얼굴이었다. 지은 씨, 왔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네,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지은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현이 입을 열었다. 은서가 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비밀리에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위험하겠네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검은 코트에 짙은 회색 머리를 가졌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이현 씨, 오래 기다리셨죠?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이현은 살짝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긴장했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정 회장은 지은을 한번 훑어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한지은 씨,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지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어느 정도는? 정 회장은 자리로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도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지은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우리를?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말했다. 내부의 적, 그리고 외부의 위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내가 알던 세상은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창밖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조심하세요, 한지은 씨.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